자,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랑 얼굴 다 보이나요? 네, 네. 자, 5장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5장이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압축하는 걸 공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하면은 이 압축이 그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현재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인터넷 시대다 또 각종 SNS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특히 유튜브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데이터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통계에서 보니까 하루에 쏟아지는 데이터만 몇 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10에 15승 정도. 무지막지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결국은 이런 유튜브, 넷플릭스는 아니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서 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코스트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지막지합니다. 특히 저장 공간이 대부분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쪽에서 저장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5장에서 배운 압축 이론을 잘 배워서 잘 배워 나가서 이거를 10%만 더 압축을 해도 연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비용 구글만 예를 들어도 그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데 거의 몇 조 원이 들고요. 그걸 또 유지하는데 1년에 몇 천억씩 든답니다. 그 비용의 대부분은 유지 비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놀랍게도 서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전기료가 아니고 그거를 냉각하는 결국은 그 에어컨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역설적인데 실제 IT에 들어가는 그런 돈이 아니고 결국은 그거를 뜨거워지지 않게 냉각하는 그런 비용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글만 이런 게 아니고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건립 비용 1년에 몇 조 원씩, 유지 비용 1년에 몇 조 원씩 든다고 생각하면 환경 문제 요즘 탄소 절감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 관점에서 봐도 10%만 절감을 해도 1년에 몇 조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이슈란 얘기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리즘 배우고 있고 수식 너무 어려워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점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은 이 5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말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챕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이론이 이론적인 거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실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실용적인 차원을 떠나서 실용성의 한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을 우리가 안 해도 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다.
라는 얘기고 지난 지난 시간까지 지지난 시간까지였네요. 우리가 합수만 코딩을 배운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사실은 실용적이지 않다 그랬었죠. 이게 시퀀스로 확장되면서 그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 이후에 배우는 내용들은 사실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책에 없는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확장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테크닉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안 배우고 작업하는 거는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퀀스로 확장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샤논, 파노, 엘리아스라는 세 사람이 이제 제시한 방법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반출을 해보면 눈치를 챈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시퀀스를 위한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여전히 싱글 알파벳을 위한 알고리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SFE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SFE는 기본 개념은 어쨌든 뭐 CDF를 정의 내리는 방법론이 디테일하게 약간씩 바뀔 수가 있는데 이퀄 사인을 넣냐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이퀄 사인을 보통은 확률 이론에서 끼워넣는데 여기서는 빼서 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그냥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서는 이게 CDF가 계단형의 어떤 함수가 나오는데 그 계단에 해당하는 각 점프에 해당하는 중간값을 CDF로 쓰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는 인피니트 프리시전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스템 설계를 해보거나 DSP를 배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파이나이트 프리시전으로 바꾸는 게 필수적이고 그래서 L개의 빛으로 이 확률을 표시하겠다. CDF도 확률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1.0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은 사실은 0부터 0.99999까지의 레인지를 표시하는 어떤 숫자를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말은 소수점 이하만 쓰겠다. 그래서 소수점 이상은 항상 0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은 이거를 파이나이트 프리시전으로 L빗으로 반올림도 아니고 반내림도 아니고 그냥 내림입니다. 소수점 이하에 있는 것들을 L빗 이하에 있는 그 숫자들은 다 무시해버리겠다.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도 기하적으로 보면 그 각 점프의 중간 여기가 2분의 P인데 그 L 빛을 샤논 코드보다 한 빛만 더 쓰게 되면 그 파이나이트 프리시전에 의한 에러가 2분의 P보다 작아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보였었고 이 말은 기하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어떤 점프가 있으면 여기는 하얀 점, 여기는 까만 점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점을 쓰는데 이 가운데 점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CDF 값인데 이거를 파이나이트 프리시전으로 떨어뜨려 봐야 이 구간 안에 떨어진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 점이 fx-1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나이트 프리시전으로 떨어뜨린 점
뭐 스탑 표시라면은 그게 놈이 되겠고, 가운데 있는 놈이 이 x점이 되겠고, 제일 끝에 있는 놈이 까만 점이 됩니다. 수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심플하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 놈을 코드워드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압축 코드워드로.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프리픽스 코드, 프리픽스 프리 코드가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다뤄보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일단 직관적으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높이가 2분의 P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성질에 의해서 그 2분의 L 승분의 1, 즉 2분의 마이너스 L 승입니다. 요거는 요 반쪽보다 작다. 2분의 P보다 작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워드를 하나의 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잠깐 공상 하나 깜빡했는데 저기 중간고사 채점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채점 중이니까 아마 금요일쯤 클레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 점을 자꾸 덧칠을 하게 되는데 요 점을 코드워드로 쓰는데 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점을 조금 확장을 해서 구간으로 인터벌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약간 발상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발상의 확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간을 만드냐면 구간이라는 게 인터벌이라는 게 결국은 구간의 제일 왼쪽 끝, 제일 오른쪽 끝이 있어야 인터벌이 되는 거죠. 제일 왼쪽 끝은 요 놈이고 제일 오른쪽 끝은 여기다가 2분의 LX 승을 더한 놈. 2분의 L 승분의 1을 더한 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뭘 상상하면 되냐면 요 코드워드 이걸 그냥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A라는 점이라고 봅시다. A라는 점을 원래는 코드워드라고 해야 되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A하고 B라는 구간으로 1대1 대응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라는 말이 나오면, A라는 점이 나오면 이걸 무조건 AB라는 인터벌로 1대1 대응을 시켜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B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B는 A 플러스 2L승입니다. 2L승분의 1.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 어렵고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결론을 들으면 아하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A 2L승분의 1을 더해주는. 자, 그래서 코드워드 A를 그냥 구간 AB로 보자. 이입니다. 그냥 1대1 대응을 시켜보겠다.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 그거는 좀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오한 뜻을 이제 설명을 한 페이지에다 설명해 있는데 이것만 읽어갖고 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좀 직관적인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A가 되겠고 요게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 CDF F 바라는 놈의 이거죠. 이거의 L빗을 취했다는 이야기는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소수점이야 L개의 빗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0. 뭐뭐뭐뭐뭐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2의 L승을 더한 거. 근데 이게 아주 신기한 숫자입니다. 2의 L승분의 1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L번째 빗 포지션에 1이 있고 나머지 다 제로인 그런 소수죠. 근데 그게 뭐하고 같냐면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이 모조리 1인 경우하고 같다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이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 이거 L번째 빗 포지션이고 자 이거는 뭐하고 같냐. L번째 빗 포지션에 0이고 그 이하의 무한개 소수들이 다 1인 경우. 예, 같다라는 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어서 배웠나요 혹시 세연 학생? 네.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때? 순환소수. 네.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무한급수로 보이면 되겠죠. 이게 초항이 2의 L 플러스 1승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거 그냥 무한급수 쭉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2의 L 플러스 1승 아니 이거 해볼까요? 뭐 워낙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무한급수 계산해 보면 초항이 이렇고 그렇죠? 아이고. 셋. 공비 2분의 1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 무한급수식이죠. 이게 2니까 이거 하나 캔슬되고 이 L승 살아났고 이거랑 결국 똑같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고등학교 수학인데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혹시 까먹었을까 다시 언급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2의 L승분의 1을 더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결국은 이걸 한다는 얘기죠. A라는 숫자가 있는데 A라는 숫자 뒤에 L 플러스 1번째 빗부터 무한대번째까지 다 1로 채워넣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B라는 숫자가 이제 그 소수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그런 또 재미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려는 것은 뭐냐면 프리픽스 코드가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 A라는 놈이 프리픽스 코드가 된다라는 건데 일단 두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항은 그러니까 이 지금 딱 한 페이지로 요약이 돼 있는데 상당히 심오한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행간에 녹아들어 있는 설명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이 소수로 표현된 숫자로 표현된 이놈들이 사실은 틀이하고 같다라는 발상의 전환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발상의 전환이라고 합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 임의의 L빗의 숫자가 주어졌다. 소수로 0.001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시퀀스 만들어도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L이 7이고 7빗이고 그렇죠? 00100001 뭐 이런 게 있다. 예시를 들어서
이건 그냥 단순한 소수죠. 0.001 근처에 있는 아주 미세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 미세한 숫자를 트리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놀라운 발생 전환입니다. 왜 트리로 볼 수 있느냐? 이것만 보면은 코드워드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코드워드입니다. 코드워드는 트리랑 1대1 매핑이 된다 그랬었죠. 바로 그냥 그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001001은 뭐냐? 트리로 보면은 0, 0, 1, 0, 0, 0, 1. 자, 이 끝에 있는 이 까만 점에 해당하는 리프 노드에 해당된다. 그렇죠? 트리에.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은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 있는 이거를 유한수라고 불러야 되네. 맞나요? 표현이? 말로. 유한계 소수점 이하의 바이너리 빛이 있는 걸 뭐라고 부르면 되죠? 유한수.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고. 아무튼 유한계의 뭐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갖는 이런 소수들은 무조건 트리 구조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발상의 전환이고, 근데 이걸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뭐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프리픽스 코드가 된다라는 걸 보여야 되죠. 근데 프리픽스 코드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하나의 코드가 다른 놈의 프리픽스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리픽스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의 코드가 다른 코드의 앞부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고, 트리 구조로 얘기하면 하나의 코드가 다른 코드에 절대 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앤세스터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코드의 자손, 모든 가능한 자손 트리들이 다른 코드의 모든 가능한 자손 트리에 하고 절대 겹치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이미 배웠냐면 크라프트 이니퀄리티 증명할 때 이미 배운 내용.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니까. 절대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역시 모순법으로 증명하면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겹친다고 한다면 어떤 트리가 공유된다는 얘기는 더 까지 가는 경로가 같다는 얘기죠. 그 말은 어쨌든 간에 똑같은 경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트리에서는 그 트리 구조의 특성상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노드가 정해져 버리면 글로 가는 경로는 유니크하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의 리프를 하나 정하면 그쪽으로 가는 구조 경로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두 개의 그 후손들이 겹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두 개의 후손의 그 경로 코드가 똑같아진다는 얘기고, 전체 경로가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어떤 두 후손 중에 한 놈의 조상이 오리지널 코드였으면 그 코드워드가 다른 놈의 결국은 조상이 될 수밖에 없어져. 그렇죠? 바로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리픽스가 안 되게 버리기 때문에 지금 가정은 프리픽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리픽스이면 무조건 어떤 임의의 코드워드의 모든 가능한 후손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의의 두 개의 코드워드의 모든 가능한
후손들은 서로 절대 겹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두 번째 발상의 전환이고, 그걸로 모자랍니다. 자, 세 번째 발상의 전환은 뭐냐면, 뭐 이건 발상의 전환은 아닌데, 세 번째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소수점 이의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론하고 트리로 표현하는 방법론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막 헷갈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개 코드워드의 모든 가능한 두 개 임의의 코드워드입니다. 모든 가능한 후손들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트리 구조상에서 얘기고, 그러면 이 소수점 이하의 표현으로 모든 가능한 후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에서 다시 소수점 표현으로 돌아가 버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뭘까요? 모든 가능한 후손은 뭘 소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뭐야? 좀 뜬금없죠,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코드워드를. 그거를 바이너리 트리로 가서 또 1대1 대응을 시켰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트리 도메인에서 그 후손들이 겹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후손이라는 거에만 주목을 하면, 후손이라는 단어에 모든 가능한 후손을 이 숫자로 표현하는 데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고. 다시 얘기해. 질문이 어려워서 그러나 답도 어렵네.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안 학생.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트리 쪽에서 크라프트 이니퀄리티 증명할 때 이미 증명한 겁니다. 프리픽스가 되려면 어떤 임의의 두 개 코드를, 프리픽스 코드의 코드북에 코드워드를 집어서 그놈들의 모든 가능한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다 막 그냥 그 가지를 붙여버리면 그게 후손이 되는 거니까. 모든 가능한 후손들이 절대 겹치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가능한 후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지금 숫자랑 트리랑 1대1 대응 관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승찬 이런 거는 저 픽스 포인트 이런 거 해본 사람이 잘 알 것 같은데. 반도체 설계 모르나요? AB 인터벌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인데. 지금 최대한 핀런트는 이제 그 L 플러스 1번째 자리부터 이제 뭐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는 상황인데, 뭐 최대한 늘려가봤자 B가 상한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디센트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정답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이런 코드워드가 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를 여기 너무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놈을 이렇게 옮겨와서 이놈의 모든 가능한 후손들은 뭐가 있을 거냐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그냥 다 0으로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극단적인 케이스는 다 1로 가는 거. 뎁스는 무한대라고 보면. 그러면 모든 가능한 후사는 이 두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쐐기 모양 사이에 있는 어떤 놈이라고 하죠. 의미의 어떤 노드가 있다 그러면 갔다가 이 놈도 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가능한 후손인데 결국은 이 제일 밑에 있는 놈은 아까 여기 L번째 빛 이하에 뭘 한 거냐면 다 제로만 붙이고 무한 개의 제로. 그냥 숫자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포인트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모든 가능한 후손 중에 가장 작은 놈들은 A라는 것 그 자체고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후손 중에 가장 큰 놈은 결국은 뒤에 다 1만 붙인 거죠. 이게 바로 요 패스에 해당합니다. 이게 B라는 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코드워드의 모든 가능한 후손들은 결국은 A를 레프트 포인트로 하고 A 플러스 2 B 2의 승분의 1인 B를 라이트 포인트로 하는 인터벌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에 해당하는 그 트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트리하고 지금 이 숫자하고 1대 대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결국은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의미의 리프 노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말은 이 A, B라는 인터벌이 결국 모든 가능한 후손을 표현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론이다.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A, B라는 인터벌로 바꿔치기 한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가능한 후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필요해서 한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두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포인트란 얘기죠. 모든 가능한 후손들의 수치적인 표현은 A, B라는 인터벌이다. 이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고, 자 그러면 이제 프리픽스 아까 두 번째 포인트로 돌아가면 프리픽스 코드라는 거를 보이려면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인터벌들이 겹치지만 않은 것만 보여주면 된다. 왜냐하면 아까 이런 계단 모양이라 그랬죠. CDF가 여기 하나 코드고 여기 하나 코드고 여기 하나 코드인데 이놈들이 어떤 인터벌이 있죠. 이렇게 요 각각의 X에 해당하는 놈들이 코드워드인데 그 코드워드를 인터벌로 표현하면 그 놈이 갖는 모든 가능한 후손들을 표현하는 거고 그 후손들이 겹치지 않으면 당연히 프리픽스 코드가 되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세 단계의 논리적인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 빠져 있죠. 1, 2, 3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인터벌이 디센던트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고, 그렇죠? 두 번째가 디센던트들끼리는 오버랩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 numerical value가 트리다. 트리 정확하게 하면 트리 노드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이 생략이 돼 있는 거 사실은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뭐 이건 당연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터벌들이 당연히 오버랩이 안 됩니다. 이유는
자, A라는 점들은 각각의 점프의 밑에 반에 있고 B라는 점들은 뭐냐면 각각의 점프의 위에 반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 2L 승분의 1은 점프의 반쪽보다 작기 때문에 밑에 있는 놈에서 점프의 반쪽보다 작은 놈을 더해봐야 이 점프의 이 높은 점 상단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가장 워스트 케이스가 중간점에서 더하는 건데 그래봐야 상단점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A는 lower half 인터벌에 있고 B는 upper half 인터벌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점프에 그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점프 안에 다 논다는 얘기입니다. 이 각각의 인터벌들이 트리로 얘기하면 모든 후선들이 절대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수직축이 밸류가 되니까 밸류가 같아야만 겹치는 거니까 밸류가 안 같아지는 거죠. 안 같다는 얘기는 트리들도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놈은 프리 코드가 된다 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샤논의 천재성에서도 보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아이디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바라봤던 유한계의 소수점 이하 숫자를 갖는 어떤 소수 숫자들이 코드워드가 될 수가 있고 트리가 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배운 겁니다. 그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픽스 코드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방금 어나운스를 했듯이 싱글 심벌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죠. 여전히 허프만 코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허프만 코드도 싱글 알파벳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싱글 심벌로 멀티플로 하면 되는데 하나의 심벌을 더할 때마다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컴플렉스들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전에 n-1개의 코드가 있으면 n번째 그러니까 심벌에 대한 코드가 있으면 n번째 심벌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이전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살짝 모디파이만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이제 이 SFE 코드를 가지고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게 이제 넥스트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음에 나오고 이제 그걸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론적으로 얘기한 거를 실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구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각각의 코드워드는 각 알파벳의 확률 역수의 올림에 플러스 1 한 거죠. 그래서 평균 길이는 이거를 요 실링 펑션을 대체해보면 이거하고 같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가 튀어나온 거고 앞에 엔트로피. 자, 이 식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옵티말 코드의 어퍼 바운드는 뭐였죠? 석훈 학생? 그러니까 옵티말한 코드워드의 에버리지 랭스는 뭐에서 뭐 사이였죠? 우리가 증명한 게. 제일 작은 건 엔트로피였고 뭐보다 작으면 됐죠? 예? 더하기 1이었죠. 여기 더하기 2죠. 뭘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SFE 코드는 어떻다라고 얘기하시는 예? 옵티마하지 않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옵티마를 하지도 않은 거 왜 배우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순간에. 옵티멀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굿뉴스는 이놈이 확장성이 뛰어나다. 그게 첫 번째 굿뉴스고, 두 번째는 옵티멀하지 않은 게 사실은 약간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옵티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플러스 원빈만큼의 페널티가 있는 건데 그게 대세에 지장이 없다. 왜? 멀티플 심볼로 갈 때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 멀티플 심볼에서는 조인트 엔트로피를 썼었죠. 그렇죠? n개의 심볼이 있다고 치면은 조인트 엔트로피에 대한 우리가 길이를 따질 때 이 n개의 심볼에 대한 길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단위 심볼 단위를 따진다고 했죠. 이게 있었는데 단위 심볼 단위니까 양변을 n으로 나눠주는 거고, 요게 엔트로피 레이스로 간다 그랬고, 요거를 뭐 단위 심볼당 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단위 심볼당 길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정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떤 놈은 한 심볼에 대한 압축 코드고 어떤 놈은 두 심볼에 대한 압축 코드면 사실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건 2배를 더 많이 압축할 수 있는 놈인데 길이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나쁜 거라고 주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노멀라이즈 시킨 겁니다. 길이를.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원빗의 페널티가 있는데 이놈이 n분의 1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책 안에 들어가는 뭐 글자의 스페이스까지 합치면 숫자가 전체 100만 개라고 대략 친다 그러면 그걸 통째로 압축할 경우 원빗의 페널티가 100만 분의 1로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심볼 개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 페널티는 거의 무시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무시한다는 얘기는 옵티멀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사실은 옵티멀보다 더 좋은 면도 있다는 얘기죠. 왜? 옵티멀에 가까워지면서 확장성까지 뛰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차피 나중에 n으로 나눠줄 테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 놀라운 얘기인데 여기다 원빗을 더하지 않고 100빛을 더해도 상관없다. 100빛을 더하면 99가 돼서 100일이 되겠죠. 100일빛이 늘어나니까 이거 되게 나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n으로 나눠줄 거죠. 근데 n이 100만 1000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완전 무시해도 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빛 정도 이렇게 페널티 추가하는 거는 대세에 아무 지장 없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사실이죠. 자, 그럼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허프만 코드 할 때 동일한 이그젬플입니다. 5개 알파벳이 있고 각각의 확률이 뭐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0.1씩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컨벤셔널한 CDF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한하는 중간점 컨벤셔널한 CDF에서 2분의 1을 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요거의 반을 빼면 이게 나오고 여기서 요거의 반을 빼면 이게 나오고 여기서 요거 반 빼면 이게 나오죠. F바를 구한 거고. 근데 여전히 이거 실수입니다. 그리고 데시멀 넘버입니다. 10진수 숫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디지털 바이너리 넘버로 모든 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10진수를 2진수를 전환하는 거는 언제 배웠나요? 태어나 중학교 때 배웠나요? 네? 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10진수를 이런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어려운 거 0.6을 한번 10진수로 바꿔볼까요? 2진수로.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왼쪽에 2를 계속 곱해주면서 하나씩 그 1의 자리로 튀어 올라오는 놈이 그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됩니다. 2를 곱하면 1.2죠. 이게 첫 번째고 이제 이거 무시하고 0.4고 0.8이고 1.6이 되죠. 자, 이거 1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1이 나오고 이 1을 빼주면 0.6으로 돌아가 버리죠. 원래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순환소수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뭔 얘기냐? 1, 0, 0, 1.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보면 1.2, 0.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1, 1001 계속 반복되죠. 자, 처음 이 부분은 무시하고 그 이하에 요 부분에 있는 숫자들만 쭉 뽑으면 그게 바이너리 넘버가 되겠죠. 0.1, 0, 0, 1, 1, 0, 0,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자, 순환되는 거를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순환되는 부분만 위에다가 그 오버 라인이라고 오버 바를 쳐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쳐주면 1001이 계속 반복된다. 그렇죠? 자, 똑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집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넘버로 바꿨는데 여전히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순환소수니까 뭐 한번 계속 반복되니까. 그죠? 그거에 그러니까 무한개 소수점이야 숫자를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의 소수점 이하 숫자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걸 계산해야겠죠. 근데 약간 귀찮은 점이 요 로그 베이스 2를 암시하고 있고요. 바이너리니까. 요걸 로그를 계산해야 되는 게 귀찮은 점인 거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세워놨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냥 심플하게. 제이나크. 네.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될 거다. 그냥 방법을 얘기합니다. 계산하라는 얘기가. 제일 단순한 방법은 뭐죠? 계산기가 있으면 뭐하죠? 네. 계산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계산기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질문의 의도는 뭐냐? 계산기를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암산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암산이 가능하냐면 역수 대강 계산하면 되고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의 몇 승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 계산해서 러프하게만 정수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내면 된다.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완전 초짜백이다라는 거죠. 좀 정보이론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걸 다 암산으로 할 수 있고 쉽습니다.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 0.6 T에 들어갔다. 0.7 2
이건 쉽고 0.15가 들어가. 자, 0.15의 역수는 대강 암산하면 6.6 정도 나오죠. 그러면 2의 역승들 숫자의 어느 구간에 속하냐면 결국 6.6이니까 4하고 8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의 2승, 2의 3승 사이에 있는 거니까 곡을 취하면 2점 몇이란 얘기고 그거 올림해버리면 3이 되죠. 그렇죠? 3 더하기 1이면 4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웬만한 여러분들이 숙제나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당연히 암산하는 게 맞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정보 이론을 잘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33444 하고 나옵니다. 다른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암산을 한번 머릿속으로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다 쉽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재미난 에피소드는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파이만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원자폭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죠.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했냐면 수치 해석 분과의 부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그 주판을 이제 계산을 잘하는 사람하고 이제 술집에서 서로 계산 누가 빨리 하나 내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100점 100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트릭들을 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6에 삼성은 얼마다 그럼 주판 하나를 열심히 튕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산해갖고 한 거의 한 3배 빠르게 숫자를 빨리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트릭들을 머릿속에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쫙 가지고 있어요. 삼성은 어떻게 계산하고 이승은 어떻게 계산하고 등등등. 그래서 이 암산도 사실은 능력이라기보다 머리만 잘 쓰면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Surely You're Joking이라는 파인만이 쓴 책 본 사람이 있나요? 네. 거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추하는 책이니까 심심한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보도록.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수 시자들이 순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순환 안 하는 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뭐 여기가 4였다.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3개뿐이 없는데 4빛을 쓰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뒤에 그냥 0을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운 좋게 3이니까 001이 가져오고 여기는 011, 여기는 1001, 여기 4개면 순환을 무시해도 됩니다. 1100, 여기는 1110. 나온 코드들을 보면 놀랍게도 이놈들이 다 한 놈이 다른 놈의 프리픽스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증명했듯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인터벌들이 안 겹치니까 프리픽스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보 이론의 놀라운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싱글 심벌에 관한 얘기였고 이제 어떻게 보면 5장의 결론입니다. 최종적인 실용적인 코드. 허프만이 옵티멀하지만 실용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허프만을 대체하는 놈을 소개하자. 어리스메틱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은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리스메틱 산술적이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그 CDF로 계산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각종 뭐 SNS나 셀카를 찍어 뭐 어디다 보내고 할 때 JPEG이라는 파일 형태로 보통 대부분 보내는데 JPEG이라는 표준 안에 이 어리스메틱 코딩이 무지막지하게 이미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에 전 지구상에 한 수억 건의 사진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수억 건의 사진들이 찍힐 때마다 이 어리스메틱 코딩이 쓰이고 있다. 정보 이론이 하루에도 수억 건씩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놀라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아주 쌈박합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SFT 코드를 멀티플 심볼로 옮겨가고 싶은데 어떻게 옮겨갈 거냐 라는 얘기인데 SFT 코드의 기본 철학은 뭐냐면 확률을 코드워드로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확률이 아니고 CDF 확률을 코드워드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CDF가 싱글 심볼일 땐 뭐 fx 하나만 쓰면 되는데 두 개의 심볼이 있다. 그러면 x1, x2라는 거에 대한 CDF를 계산해야 되고 세 개의 심볼이 있다 그러면 x1, x2, x3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뭔 얘기냐면 5장 초반에 선언을 했듯이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우리가 다루는 인포메이션 소스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숫자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었죠. 즉 x1, x2, x3가 문자일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CDF를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CDF를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시퀀스가 다른 시퀀스보다 크다 작다를 정의를 내려야만 CDF가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의 정의는 뭐 확률, 랜덤 베리어블 x1, x2, x3라지가 이거보다 작다. 뭐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x1, x2, x3가 숫자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의 심볼에 대해서도 크기 비교가 애매해지는데 시퀀스에 대해서 어떻게 크기를 비교할 거냐 라는 딜레마에 빠지죠. 자,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사전에 나오는 순서에서 앞에 나오는 놈은 작은 놈, 뒤에 나오는 놈은 큰 놈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죠. 놀라운 사실은 이건 그냥 임의로 만든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헷갈릴까 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자 그러면 임의의 약속이기 때문에 룰은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치게 해요. 예를 들면 사전에서 순서에서 뒤에 나오는 놈을 크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얘기했어요. 사전에서 뒤에 나오는 놈은 더 작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약속을 한번 정하면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룰만 지키면 뭘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는 게 시퀀스의 길이가 달라져도 비교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 보이, 뭐 뷰티풀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치면은 해석관계가 금방 나와버려요. 이게 제일 작고 이게 길지만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 보이가 제일 뒤에 있죠. 왜? 두 번째 알파벳 O가 E보다 뒤에 나옵니다.
길이랑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어원으로 사전이라는 뜻을 렉시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순서를 렉시코그래피칼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숫자가 아닌 알파벳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한자 알파벳이다 그러면 뭐 한자 편의 순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디파인한 어떤 임의의 알파벳일 수도 있죠. 순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뭐 랜덤하게 정하든 뭐 어떻게 정하든 정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컨시스턴트하게 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CDF는 점프에서 이게 이제 right continuous한 놈이었고, 이게 이제 컨벤셔널한 놈이고, left continuous한 놈, 밑에 까만 점이 있고 위에가 이런 형태로 디파인해서, 즉 이퀄 사인을 빼버리는 놈이다. 이 놈이 요거고, 여기서 이퀄이 없죠. 그래서 left continuous입니다. 알파벳 임의의 문자도 대소 비교를 그냥 사전 순서로 하자. 만약에 사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한 번 정하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처음에 뭐 요거 하다가 중간에 변심해서 다른 순서로 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드가 엉망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퀀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심벌이 요 X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X1 고정시키고 두 번째 심벌이 또 X2보다 작은 경우, 이런 식으로 확률을 N개의 항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얘기고, 그걸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각각의 조인트 확률들이 나오는데 이놈들을 체인으로 쓰면 뭐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겠죠. 조건부 확률로.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이거 일반적인 케이스고,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를 가정하냐면 이 X라는 시퀀스들이 다 독립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어떤 시퀀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독립이라고 가정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돼버리면 이놈 다 날아가 버린다. 모든 심벌들이 다 독립이니까. 이것들도 서로 그냥 각각의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멀티플 심벌 케이스에 대한 CDF만 계산할 수 있으면 그럼 끝난 거죠. 왜? CDF만 계산되는 순간 여기다가 2분의 P만 더하고 그거를 퀀타이즈, LBS로 퀀타이즈해서 소수점 이하의 그 바이너리 넘버들을 뽑아내면 그게 바로 코드워드가 된다고 그랬죠. SFE 코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확장성이 있느냐? 그건 이것만 갖고는 좀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하는 과정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리커시브한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n개의 심벌에 대한 이게 확장성이네요. 어떻게 보면 n개의 심벌에 대한 CDF가 코드워드인데 n-1개에 대한 CDF가 또 n-1개의 심벌에 대한 코드워드라고 했죠. 그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앞에 나온 것들을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두 번째 항만 앞에다가 뒤에다가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코드워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장 파워풀한 코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방금 식을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고, 독립이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식이 조금 더 독립일 경우는 더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따가 조금 다시 나오겠지만 모든 게 독립이니까 각각의 항들의 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서메이션은 마지막에 대해서만 서메이션이니까 아닌 놈들은 다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쉽게 바뀌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절묘한 또 기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인코딩은 방금처럼 하고 디코딩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식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인코딩, 디코딩 설명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나왔던 수식에서 이 식이죠. 모든 게 다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요것만 남고 이놈들은 i-1개 항으로 곱으로 표현되겠죠. i-1개 곱, 그 다음에 컨디션은 이 놈은 PU로 바뀐다는 얘기죠. 컨디션들 다 독립이니까 컨디션들 다 무시해도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근데 요 부분만 주목하면 요게 xi 번째의 한 심볼에 대한 CF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거는 밖으로 튀어나가고 순서를 바꿔치기. 그래서 이 식을 i가 1일 때, i가 2일 때 쭉 풀어헤쳐보면 이런 식이 나온다.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요거, n번째. 자, 이게 이제 확장성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n개 심볼에 대한 코드워드는 한 개짜리 코드워드에다가 첫 번째 코드에다가 첫 번째 확률을 가지고 두 번째 코드워드를 더해주고 세 번째 코드워드 더해주고 n 번째 코드워드 더해주는데 앞에 스케일링하는 팩터들이 있는데 그 스케일링하는 팩터들이 이전에 나온 심볼들의 확률들의 곱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FP 코드는 이런 구조였고, 여기서는 멀티플 심볼에 대한 코드니까 joint probability 바로 이 놈입니다. n개 심볼이면 n개의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1보다 작은 숫자들을 n번 곱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 0.5를 100만 번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작은 숫자가 됩니다. 그런 숫자에 아까 얘기했던 SFP 코드 길이를 취하면 된다. 자, 이 식이 사실은 2번 식이 인코딩하는 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BOY라는 어떤 시퀀스가 있다 그러면 B에 대한 코드를 먼저 만들고, 그렇죠? 만들고 O에 대한 코드를 여기다가 만들고 B에 대한 확률, 뭐 A부터 C까지 확률 있겠죠? 확률 앞에 해주고
y에 대한 CDF 여기다 더해주고 앞다가 b하고 o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코드워드가 된다. 이게 코드워드가 되는 이유는 다 증명한 거죠 이미 아까 SF 코드에서. 자, 이게 인코딩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기하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예시를 들기 위해서 여기 이제 IH 위튼이라는 사람의 튜토리얼에서 따온 거니까 이 논문은 제가 참고 자료로 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알파벳이 있는 경우를 따볼까요? 그러니까 모음 5개 하고 느낌표는 이 시퀀스가 끝났다라는 end of sequenc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이 이렇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순서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사진 달아보고 그 다음에 left continuous한 CDF를 계산해 보면 요 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점프에 밑에 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각각의 확률을 더한 거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right continuous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심볼들이 갖는 확률들이 있는데 요거를 CDF로 코드로 쓴다는 얘기는 그 CDF의 점프에 해당하는 그 인터벌 바로 요겁니다. 인터벌을 뭐 코드로 쓴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인터벌의 딱 중간점을 코드로 쓰는 거지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압축해야 되는 시퀀스가 이런 거가 있다. 이 II 느낌표. 그러면 E라는 코드워드는 하나의 점으로 봐도 되지만 인터벌로 볼 수도 있겠죠. 기하적으로. E는 요 인터벌 E에 해당하는 요걸 넣을 수 있고 자, 기하적으로 보면 이게 더 쉽겠네요. IAEO하고 이제 각각이 차지하는 확률을 이렇게 구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0.2 시간이 오버됐네. 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에 시퀀스에 2가 나왔다. 그 말은 이거의 코드워드는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 봐도 되지만 그 점을 인터벌로 봐도 된다 그랬죠. 이 인터벌로 보겠다니.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두 번째 나올 때는 이 인터벌이라는 구간 안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얘기. 앞에 뒤에 뭐가 나오든 간에 그러면 이 구간을 다시 똑같은 비율로 여기서 자른다는 얘기죠. A, E, I, O, U 이런 식으로. 다음에 A가 나오면 여기서 이 작아진 이 구간에서 A에 해당하는 놈을 쓰겠다는. 그다음에 뭐 I가 나오면 또 이 구간에서 I가 중간쯤이었으니까 중간점에서. 그래서 한 3번만 지나면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정도의 인터벌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코딩하는 과정은 바로 이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터벌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이 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P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2가 나왔었죠. 2에 대한 확률은 못 넘어서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P를 곱해버리면 그 인터벌 안에 갇혀버린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1이 되더라도
맥시멈 값이 결국은 인터벌의 끝에 점, 오른쪽 끝에 점, right continuous한 CDF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딱 인터벌에 갇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인코딩, 디코딩을 그럼 알고리즘적으로 지금 사실 핵심적인 개념은 다 설명을 했는데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